지금 시각이 새벽 3시쯤 되셨을까요? 창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운데 어쩐지 정신은 유리알처럼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남편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숨소리만 내고 있는데 나만 홀로 깨어있다는 이 고립감이 참 서글프시죠. 잠을 자려고 애를 쓸수록 잠은 더 달아납니다. 눈을 감아보지만 10분, 20분, 시간만 흐릅니다. 천장에 무늬가 있다면 아마 다 외우셨을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등줄기에서부터 뜨거운 불길이 확 치밀어 오릅니다. 이불을 걷어차봐도 식은땀만 날 뿐 심장은 이유 없이 쿵쾅거립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60대 여성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갱년기 불면증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잠이 안 오면 오늘은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거나 수면제를 한 알입에 털어넣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갱년기 불면증은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호르몬이 일으킨 거대한 전쟁의 신호입니다. 수면제로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은 불이 난 집의 화재 경보기를 잠시 꺼두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 원인은 전혀 해결되지 않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40년간 내과 의사로 지내며 수많은 갱년기 여성분들의 잠 못 드는 밤을 함께 고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왜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지, 그리고 의사들도 깜짝 놀랄 만큼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그리고 따뜻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단순히 잠을 못 잤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하지만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합니다. 어제 분명히 둔 물건이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남편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오후가 되면 기력은 완전히 방전되어서 소파에 쓰러지듯 눕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나 하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것은 절대 선생님 탓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 독에 흘러서도 아닙니다. 여성의 몸을 평생 지켜주던 에스트로겐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사라지면서 우리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임상적으로도 갱년기 여성의 60% 이상이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는다고 보고됩니다. 이것은 이미 정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는 날이 이어지면 우리 뇌는 다음날 생존을 위해 가짜 에너지원을 찾게 됩니다. 바로 당분과 탄수화물입니다. 밤새 잠을 설쳤더니 다음날 유독 빵이나 떡 달콤한 믹스커피가 당기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뇌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 보내는 잘못된 신호입니다. 이 신호에 속아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갱년기 증상은 더욱 악화됩니다. 불면증이 비만과 당뇨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이죠. 물론 의학계에서도 갱년기 불면증이 먼저인 지갱년기,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과 비슷하죠. 하지만 제 경험상이 둘은 서로를 부추기며 함께 자라나는 한 쌍의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60대 중반의 한 환자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 저는 밤이 오는 게 무서워요. 매일 밤 벌을 받는 기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이제는 나를 좀 돌봐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간절한 신호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약이나 값비싼 영양제가 아닌 우리 주변에 늘 있었지만 그 가치를 몰랐던 이것 한 잔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우리 몸의 호르몬이 이토록 잠을 방해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잠 못 드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가장 위대한 지휘자였던 에스트로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만 관여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뼈를 단단하게 지켜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며 심지어 우리의 뇌까지 안정적으로 보호해주는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50세를 전후로 난소가 노화되면서의 에스트로겐 수치는 말 그대로 절벽에서 떨어지듯 급감합니다. 우리 몸은 수십 년간 의지해왔던 가장 강력한 지원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함께한 경호원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 몸이 지금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이 혼란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도달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특히 뇌의 한가운데 깊숙한 곳에 있는 시상하부 히포탈라무스라는 작은 영역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 시상하부는 우리 몸이 중앙 관제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날지, 수면 주기, 언제 배고프고 언제 배부른지, 식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체온을 어떻게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할지를 조절하는 핵심 사령탑입니다. 평상시에는 에스트로겐이 이 시상하부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면서 괜찮아 모든 게 정상이니 안심해 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죠. 하지만 갱년기가 되어 에스트로겐이라는 안정제가 사라지자 이 시상하부는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작은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과민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장난 온도 조절기처럼 멋대로 경보를 울려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섹션 1에서 이야기했던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 밤에 나는 식은땀의 정체입니다. 시상하부가 지금 몸이 너무 더운 것 같아. 당장 열을 식혀. 라고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한밤중에도 땀구멍을 활짝 열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억지로 열을 밖으로 빼냅니다. 자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땀에 젖을 만큼 뜨거운데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겨우 잠이 들만하면 시상하부가 또 경보를 울려대니 우리는 10분 20분 간격으로 계속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갱년기 불면증의 핵심적인 의학적 진실입니다. 잠이 얕아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은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생성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이 세로토닌 수치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낮에는 이유 없이 우울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낮에 만들어진 세로토닌 자체가 부족한 이 밤에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 역시 당연히 부족해집니다. 낮에는 불안해서 잠 못 들고 밤에는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잠 못 드는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멜라토닌 부족이야말로 갱년기 불면증의 또 다른 큰 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에스트로겐 부족이 먼저인 지멜라토닌 부족이 더 큰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갱년기 불면증은 단순히 신경이 예민해져서 생기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수십 년 된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신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폭풍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계신 중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폭풍을 더욱 거세게 만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원인인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시상하부가 고장난 온도 조절기처럼 멋대로 경보를 울려대는 것이 안면홍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면홍조가 단순히 덥다는 느낌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잠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호르몬을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러서 나쁘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코르티솔은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원래 건강한 몸에서 코르티솔은 아침에 해가 뜰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주인님 아침입니다. 일어나서 활동할 시간입니다. 하고 우리 몸을 깨우는 고마운 알람시계 역할을 하죠. 그리고 밤이 되면 수치가 아주 낮아져서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되어 에스트로겐 보호막이 사라지면이 코르티솔의 질서정연한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밤중에 시상하부가 비상사태, 몸이 너무 더워 라고 잘못된 경보를 울린다고 했죠. 우리 몸은 이 경보를 실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맹수에게 쫓기거나 큰 위험에 처한 것처럼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위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즉각적으로 코르티솔을 대량 분비합니다. 즉 한밤중에 안면홍조가 확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아침에 우리를 깨우던 호르몬이 한밤중에 쏟아져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뇌가 완전히 각성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정신은 또렷해지며 근육은 긴장합니다. 설령 땀이 식고 더위가 가라앉아도 이미 쏟아져 나온 코르티솔 때문에 다시 잠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안면홍조와 스트레스의 악순환입니다. 1.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안면홍조가 생기고 2. 안면홍조가 코르티솔 스트레스를 부르고 3. 코르티솔이 잠을 깨우고 불안하게 만들며 4.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5. 다음날 밤 시상하부는 더욱 예민해져서 더 작은 자극에도 안면홍조 경보를 울려댑니다.
고리가 완성된 것이죠. 의학계에서는 안면홍조가 먼저 코르티솔을 깨우는 것인지 아니면 갱년기 여성이 기본적으로 가진 불안감, 이미 높아진 코르티솔이 안면홍조를 더 쉽게 유발하는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제 경험으로는 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공범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밤에도 또 덥고 땀이 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것, 그 걱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코르티솔을 분비시키고 그 코르티솔이 결국 안면홍조를 정말로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밤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서 심장내과에서 온갖 검사를 다 받으셨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심장병이 아니라 안면홍조와 함께 터져나온 코르티솔이 만들어낸 공황 발작과 유사한 증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갱년기 불면증은 단순히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트로겐, 성호르몬,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그리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세 개의 축이 서로 뒤엉켜 만들어내는 복잡한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불협화음의 교향곡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수면제는 과연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왜 수면제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호르몬들이 뒤엉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 이 고통을 당장 끝내고 싶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손을 뻗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제호근 수면 유도제입니다. 의사 선생님, 그냥 약 한 알 먹고 푹 자면 안 될까요?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 절박한 심정 저는 100% 이해합니다. 당장의 고통을 잠재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이 수면제라는 손쉬운 해결책이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갱년기 불면증에 대한 수면제 복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나 혹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약들은 우리 뇌가 자연스럽게 이제 피곤하니 자야겠다라고 신호를 보내서 잠드는 것을 돕는 약이 아닙니다. 이 약들은 뇌의 특정 수용체에 작용해서 뇌의 활동을 강제로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시끄럽게 울리는 뇌의 스위치를 그냥 탁 하고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수면이 아니라 강제적인 진정 상태호근 기절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잠이 들면 당장은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은 이 약에 너무나 빨리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반알만 먹어도 잠이 잘 왔는데 몇 주 지나면 한 알을 다 먹어야 하고 나중에는 한 알로도 부족하게 됩니다. 약의 용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잠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약들은 갱년기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수면제가 밤사이 멋대로 경보를 울려대는 우리 시상하부를 고쳐주던가요? 아닙니다. 수면제가 부족해진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던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수면제가 한밤중에 쏟아지는 코르티솔을 막아주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난 원인은 그대로 둔 체화제경 보기만 시끄럽다고 망치로 부숴버리는 꼴입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는 새벽 3에서 4시가 되면 억눌렸던 증상들, 안면홍조, 코르티솔 분비,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도 꼭두 새벽에 깨서 다시 잠 못 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혹은 의사들도 가끔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수면제들은 우리의 꿈꾸는 잠렘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렘 수면은 우리가 낮 동안 겪었던 스트레스와 감정의 찌꺼기들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렘 수면이 망가지면 잠을 잤는데도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며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제 한 환자분은 수면제를 몇 년간 드셨는데 의사 선생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깨어나는 기분이에요. 마치 밤새 술에 취했다가 깬 것처럼 몽롱합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손주가 와서 재롱을 떨어도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반응을 못해주는 자신을 보며 너무 비참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며칠간 잠을 못 이룰 때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약물의 장기 의존성과 반동성 불면증, 약을 끊었을 때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현상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위치를 끄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힘을 되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우리 식탁 위에 늘 있었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몰랐던 아주 평범한 식재료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드디어 의사들조차 그 효과에 놀라워하는 오늘의 주인공 이것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의 스위치를 억지로 끄는 수면제 대신 우리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돕는 그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값비싼 수입산 영양제나 구하기 어려운 약초를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고 또 놀라운 효과를 직접 목격했던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우리 식탁 위옥은 방앗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고소한 식재료입니다. 오늘 제가 갱년기 불면증의 특효약으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검은 깨즉 흑임자입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검은 깨는 그냥 머리카락에 좋거나 뼈에 좋다고 해서 먹는 것 아니었나요? 아마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검은 깨에 대해 흔히 알던 임상적 진실입니다. 검은 깨에는 우유보다 훨씬 많은 칼슘이 들어있어 갱년기 골다공증 예방에 최고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의사들조차도 그리고 의학계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주목하기 시작한 검은 깨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칼슘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검은 깨 안에 갱년기 불면증의 두 가지 핵심 원인을 동시에 잡는 강력한 성분들이 천연의 비율로 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검은 깨에는 천연신경안정제라고 불리는 마그네슘이 압도적으로 풍부합니다. 우리가 섹션 3에서 이야기했던 한밤중에 멋대로 울리는 경보, 안면홍조와 그로 인해 쏟아지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기억하시죠? 마그네슘은 바로 이 과도하게 흥분한 신경계를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날카롭게 곤두선 신경을 이완시켜 우리 몸이 싸움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검은 깨에는 링년이라는 강력한 식물성 에스트로겐, 파이토스트로젠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그난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할 때 마치 가짜 에스트로겐처럼 행세하며 그 빈자리를 살짝 메워줍니다. 섹션 임수슬에서 말했던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고장나버린 뇌의 시상하부 기억나시죠? 이 리그난 성분이 시상하부를 부드럽게 달래주며 괜찮아 아직 호르몬이 남아있으니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경보를 울리지 않아도 돼 라고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수면제가 시끄럽게 우는 아이, 시상하부의 입을 억지로 막는 것이라면이 검은 깨는 그 아이에게 엄마 여기 있어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안면홍조와 야간바람 자체가 줄어든 이익으로 인해 코르티솔이 쏟아질 일도 줄어들고 덕분에 우리는 밤새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깨가 다른 어떤 식품보다 갱년기 불면증에 강력한 이유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안면홍조를 줄여서 잠을 잘 오게 하는 것인지 혹은 뇌의 수면 중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임상적 경험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70대 초반의 환자분께서는 수면제를 5년 넘게 드시다가 저와 상담 후 검은 깨를 따뜻한 두유에 타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면제를 먹었을 때는 머리를 맞아서 기절하는 느낌이었는데 이걸 마시고 자니 누가 저를 따뜻한 소미불로 덮어주는 기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제 진정과 자연 수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검은 깨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놀라운 수면 성분들과의 성분들이 어떻게 우리 뇌에서 수면 호르몬을 직접 만들어내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검은 깨에 우리근 안성분이 고장난 시상하부를 달래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깨가 수면의 명약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검은 깨는 단순히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 뇌가 스스로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핵심 원재료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원재료의 이름은 바로 별표 트립토판, 별표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성분이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하는 물질입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낮에는 뇌로 들어가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별표별표 세로토닌, 별표별표로 변환됩니다. 우리가 섹션 2의 치스텐플닐에서 에스트로겐이 줄면 세로토닌도 함께 줄어들어 낮에 우울하고 불안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검은깨 속의 트립토판이 바로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 갱년기 여성의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낮 동안 편안하게 다독여줍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은 밤에 일어납니다. 낮에 열심히 만들어진 이 세로토닌은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지면 뇌이송과체라는 곳에 서수면 호르몬인 별표별표 멜라토닌 별표별표로 다시 한번 변신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검은깨 트립토판 섭취 오른쪽 화살표 낮, 세로토닌 행복 증가 오른쪽 화살표 밤, 멜라토닌 수면 증가. 이것이 바로 검은깨가 잠을 부르는 가장 핵심적인 과학적 원리입니다. 수면제처럼 뇌를 강제로 기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이제 밤이구나, 잠잘 시간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스스로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은깨가 가진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섹션 5에서 잠깐 언급했던 별표, 마그네슘 별표입니다.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이라는 잠을 만드는 재료라면 마그네슘은 그 재료를 가지고 잠을 만드는 숙련된 기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료 트립토판과 많아 도뇌가 여전히 흥분하고 긴장 코르티솔 분비 상태라면 멜라토닌 공장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바로 이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천연 이완제입니다. 신경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를 막아주고 밤새 긴장으로 딱딱하게 뭉친 어깨와 등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이 뇌와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어야만 비로소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차분하게 변환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검은깨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이 두 성분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조력자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비타민 B6와 칼슘입니다. 이 성분들은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합성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의 역할을 합니다. 즉 검은깨 한 숟갈에는 잠을 위한 재료, 트립토판 기술자, 마그네슘, 그리고 도구, 비타민 B6 칼슘과 모두 완벽하게 들어있는 셈입니다. 자연이 설계한 가장 완벽한 수면, 종합 영양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학계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한 트립토판이 뇌의 장벽 BBB를 통과하여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일 성분만 놓고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 임상 경험상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이 모든 영양소가 시너지를 낸다는 것입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부족한 칼슘, 마그네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모두 채워지면서 몸의 전반적인 균형이 맞춰질 때 비로소 불면증이라는 증상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수면을 위해 멜라토닌 영양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멜라토닌 약은 해가 중천에 뜬 대낮에 억지로 커튼을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검은깨를 섭취하는 것은 해가 질 무렵부터 하늘이 자연스럽게 주황빛으로 물들고 어두워지는 과정을 몸이 스스로 준비하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잠을 선물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토록 완벽한 검은깨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는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에게 권해왔던 황금 레시피를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검은깨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트립토판, 마그네슘, 뇌근안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지닌 천연 수면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 이렇게 좋은 검은깨도 대체 어떻게 그리고 언제 먹어야 잠에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검은깨가 좋다고 하니 그냥 밥 위에 솔솔 뿌려 먹거나 떡에 무쳐 먹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선생님, 제가 흑임자 강정을 매일 간식으로 먹는데도 밤에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소연하시더군요.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깨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1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검은깨는 아주 단단한 껍질 외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껍질이 그 안에 귀중한 영양소들을 보호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검은깨를 통째로 씹어 먹으면 이 껍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위장을 통과하여 대변으로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보물 상자를 눈앞에 두고도 열쇠가 없어서 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검은깨의 효과를 100%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갈아 서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소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살짝 볶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환자분들에게 수십 년간 권해왔던 갱년기 불면증을 위한 검은깨 황금 레시피를 드디어 공개합니다. 아주 간단하니 꼭 따라 해보십시오. 이름하여 숙면 흑임자 라떼입니다. 먼저 잘 씻어 말린 검은깨를 프라이팬에 넣고 약한 불에서 3에서 5분간 살짝 볶아줍니다. 타지 않게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소한 풍미가 살아나고 껍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이 볶은 검은깨를 믹서기나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갈아서 흑임자 가루, 검은깨 가루로 만들어둡니다. 이것을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섭취 방법입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에서 2시간 전. 이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 혹은 두유 한 잔, 약 200ml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만들어둔 흑임자 가루를 밥숟가락으로 크게 하나 혹은 2스푼 정도 듬뿍 넣습니다. 그리고 잘 저어서 마시는 겁니다. 왜 하필 우유나 두유인가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섹션 6에서 검은깨 속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 멜라토닌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갈 때 다른 아미노산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때 우유나 두유에 들어있는 약간의 건강한 당분, 유당 등이 우리 몸의 인슐린을 살짝 분비시킵니다. 이 인슐린은 트립토판의 경쟁자들인 다른 아미노산들에게 너희들은 근육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뻥 뚫리게 되는 것이죠. 트립토판이 훨씬 더 쉽게 뇌로 들어가 멜라토닌으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유와 두유 자체에도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해서 검은깨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만약 꿀을 조금 넣고 싶다면 아주 소량 반 티스푼 정도만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검은깨는 지방이 많아서 칼로리가 높은데 밤에 마셔도 괜찮은가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한 사발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잔 흑임자, 가루 한두 스푼의 양입니다. 이 정도의 건강한 지방과 영양소는 오히려 밤사이 공복감으로 잠을 깨는 것을 막아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수면 부족으로 다음날 폭식하는 것과 비교하면이 한 잔의 칼로리는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투자입니다. 잠들기 1에서 2시간 전 따뜻한 숙면, 흑임자 라떼 한 잔.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호르몬의 원리를 이용한 가장 과학적인 처방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한 잔의 효과를 200% 끌어올려 줄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침실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잠들기 1에서 2시간 전 숙면 흑임자 라떼 한 잔이라는 완벽한 처방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뇌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재료를 넣어주는 아주 훌륭한 내부 준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준비했어 도잠을 맞이할 환경이 엉망이라면 그 효과는 절반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흑임자 라떼는 잠이라는 아주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손님이 편안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면 위생, 슬립 하이진이며 오늘 우리가 배울 침실 습관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수십 년간 자던 방에서 자는데 무슨 습관이 더 필요한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년기를 겪는 우리의 몸은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섹션 2에서 말씀드렸듯이 뇌의 시상 하부가 아주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사소한 자극에도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외치며 잠을 깨워버립니다. 따라서 갱년기 수면을 위한 침실의 제1원칙은 우리 뇌가 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시적인 동굴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동굴의 3대 조건은 바로 별표 빛존도 그리고 소리 별표입니다. 첫째 빛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똑똑한 것 같아도 아주 단순해서 눈꺼풀을 뚫고 망막의 빛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아침이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즉시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편하도록 침실에 작은 무드 등 취침 등을 켜고 주무십니다. 혹은 TV를 켜놓고 주무시다가 새벽에 깨시죠. 심지어는 TV 전원이 꺼진 뒤 깜빡이는 그 작은 빨간색 대기전력 불빛조차도 예민해진 갱년기 여성의 뇌에는 수면 방해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비싼 흑임자 가루를 사서 매일 드시는데도 새벽 3시만 되면 깬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침실 환경을 여쭤봤더니 창가에 얇은 레이스 커튼만 쳐두셔서 밤새 가로등 불빛이 침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의사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7시까지 깨지 않고 잤습니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침실은 칠흑같이 어두워야 합니다. 둘째 온도입니다. 우리는 잠이 들 때 몸의 심부 체온이 평소보다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져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 여성분들은 춥다고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밤새 뜨겁게 켜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뇌의 명령 체온을 낮춰라과 정반대로 가는 행동입니다. 또한 고장난 시상하부가 안면홍조로 체온을 멋대로 올리는데 이불 속까지 뜨거우니 뇌가 혼란에 빠져 잠을 깊이 이룰 수 없습니다. 침실은 약간 서늘하다고 느낄 정도인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바른 따뜻하게, 두한종렬나는 옛말처럼 방 안공기는 서늘하게 유지하되 발이 시리다면 수면 양말을 신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소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깊은 잠 섭화 수면이 줄어들고 얕은 잠 렘 수면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은 얕은 잠 단계에서 아주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깹니다. 밖에서 나는 자동차 경적 소리 혹은 옆에서 자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한번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런 소음을 덮기 위해 백색 소음, 화이트 노이즈를 트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뇌신경학자들은 백색 소음 역시 뇌가 계속 처리해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소리가 없으면 잠 못 드는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음이 심한 환경이라면 백색 소음이 차악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고요함입니다. 필요하다면 부드러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어둡고 서늘하고 조용한 동굴. 이 완벽한 환경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마신 흑임자 라떼는 비로소 그 효과를 200% 발휘할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저녁 내내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잠을 위한 완벽한 동굴, 침실 환경을 준비해 고숙면 흑임자 라떼라는 훌륭한 초대장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잠들기 직전에 우리 스스로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귀한 손님을 초대해 노코현 건물 앞에서 쓰레기통을 엎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저녁에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3가지는 갱년기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라면 그 무엇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음식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방심하는 것 바로 별표 카페인 별표입니다. 아유이사 선생님, 저는 저녁에 커피 안 마셔요. 물론 그러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 외에도 카페인은 교묘한 모습으로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놀라운 사실은 디카페인 커피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갱년기 시상하부에는 그 소량의 카페인조차 강력한 각성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녹차나 홍차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저녁 식사 후에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녹차와 홍차에도 커피 못지않은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저녁에 입이 심심해서 드시는 초콜릿 한 조각, 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심장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밤다크 초콜릿 2조각을 드셨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셨습니다. 제가 그 초콜릿을 끊게 한 뒤에야 비로소 밤에 땀 흘리며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수면 유도 물질이 작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뇌는 자고 싶은데 카페인이 억지로 못 자게 막는 셈이죠. 오후 3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밤 10시까지도 우리 몸에 남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음식은 바로 별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별표입니다. 저녁 식사 후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 혹은 출출하다고 먹는 빵 한 조각 과자 몇 개 심지어 건강에 좋겠지 하고 드시는 달콤한 과일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의 혈당을 아주 빠르게 치솟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 몸은 놀라서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진짜 문제는 3에서 4시간 뒤, 즉 우리가 한창 잠들어 있어야 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너무 급하게 혈당을 떨어뜨린 나머지 우리 몸이 저혈당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뇌는 이 저혈당을 생명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몸이 응급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 발전기의 이름이 바로 섹션 3에서 만났던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입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 땀이 나면서 불안한 마음에 잠이 확 깨는 경험 있으시죠? 물론 갱년기 증상, 안면홍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저녁에 먹은 그 빵 한 조각 그 과일 한쪽이 만들어 낸 저혈당 쇼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것이죠. 세 번째, 최악의 음식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술 별표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잠이 안 와서 매일 밤 와인 딱 한 잔 마시고 자요. 그러면 잠이 잘 오던데요? 맞습니다. 술 알코올은 분명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드는 것인면 자체는 조금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을 싸는 것이 아니라 수면에 질을 파는 행위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수면의 후반부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오히려 각성 효과를 일으켜 새벽에 일찍 깨게 만듭니다. 또한 알코올은 우리가 꿈을 꾸고 감정을 정리하는 렘수면을 심각하게 억제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잔 다음 날은 8시간을 자도 머리가 멍하고 개운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알코올은 갱년기 여성의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을 가장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고장난 시상하부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물론 의학계에서는 하루 한 잔의 와인이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의견, 프렌치 패러독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갱년기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는 그 작은 이득보다 수면을 망치고 안면 홍조를 악화시키는 손해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카페인, 설탕술, 이 세 가지는 흑임자 라떼의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우리는 이 나쁜 손님들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낮 동안에 좋은 손님을 미리 모셔와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밤잠이 사실은 낮에 결정된다는 의외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9편에 걸쳐 밤에 잠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흑임자 라떼 침실 환경,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카페인 설탕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의 밤잠은 사실 잠자리에 들기 10시간 전 혹은 12시간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 밤에 자는 잠이 왜 아침나절에 결정된다는 말인가요?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갱년기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 흑임자 라떼만큼이나 중요한 하지만 90%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비밀입니다. 바로 햇볕 별표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별표 아침에 쬐는 15분의 햇볕 별표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가 섹션 6에서 밤에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멜라토닌은 낮에 만들어진 세로토닌으로부터 변환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언제 세로토닌을 만들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빛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1000럭스 달류엑스 이상의 밝은 빛 햇볕들 망막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뇌의 송과체는 비로소 아침이 밝았다. 지금부터 15시간 뒤에 분비할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해 당장 세로토닌 공장을 가동하라 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아침 8시에 우리가 햇볕을 쬐었다면 우리 뇌는 그로부터 15에서 16시간 뒤인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멜라토닌을 정확하게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내장된 생체시계 서케디안 리듬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갱년기 여성분들이 아주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햇볕을 쬐면 기미가 생기고건버섯이 짙어지고 주름이 생기니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는 것은 임상적 진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화적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피부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수면 과정신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피부과에서 값비싼 레이저 시술을 받으신 뒤 햇볕은 1분 1초도 쬐면 안 된다는 말의 집, 앞 모든 창문에 암막 커튼을 치고 대낮에도 실내등만 켜고 생활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분은 극심한 불면증과 함께 갱년기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우리 뇌는 대낮에도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어두우니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멜라토닌 공장이온제 가동을 시작해야 할지 신호를 받지 못한 것이죠. 저는 그분에게 피부과 시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잠이 먼저입니다. 딱 2주만 매일 아침 9시에 밖에 나가서 15분만 산책하고 오십시오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모자를 챙겨 쓰고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의사 선생님 아직 잠은 똑같이 못 자는데 이상하게 낮에 기분이 우울한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로토닌 공장이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가 더 지나자 흑임자 라떼 처방과 함께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햇볕이 가장 강한 점 오무렵에 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주기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는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햇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생체 시계의 시작 버튼을 누르기에는 이때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창문을 닫고 유리창 너머로 쬐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유리가 대부분의 유익한 광선을 차단합니다.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맨눈으로 선글라스 없이 하늘의 밝은 빛을 느끼셔야 합니다. 격렬하게 운동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파트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분에 담긴 꽃도 햇볕을 보지 못하면 시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잠이라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 충분한 햇볕이라는 양분을 받아야 만밤에 멜라토닌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흑임자 라떼가 밤에 재료를 넣어주는 것이라 맨아침 햇볕 공장을 돌리는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서는 온전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가장 평화로운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잠자리에 누워 온갖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마음 다스리기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10편에 걸쳐 잠을 위한 거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따뜻한 숙면 흑임자 라떼도 한 잔 마셨고 침실은 어둡고 서늘한 동굴처럼 완벽하게 만들었으며 아침 햇볕으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스위치까지 켰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불 속에 들어가 눈을 감으면 바로 잠이 들어야겠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마지막 복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불안감입니다. 오늘 밤엔 정말 잠을 잘 수 있을까? 또 새벽 3시에 깨면 어떡하지? 어제도 못 잤는데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수면, 불안이야말로 갱년기 불면증 환자분들을 가장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적입니다. 이 걱정 자체가 우리가 섹션 3에서 이야기했던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잠을 못 잘까봐 걱정하는 그 스트레스가 정말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최악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자야 한다 하고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잠은 억지로 청하면 청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는 아주 예민한 손님과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잡으려고 할수록 우리 뇌는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우리 몸을 가장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마지막 5분을 위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마음 다스리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자율신경계를 직접 조절하는 과학적인 기술입니다. 바로 별표복식 호흡, 배호흡, 별표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침실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이미 방은 어둡고 서늘할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한 손은 배꼽 위에 가볍게 올려놓아 보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슴에 올린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배 위에 올린 손만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절을 따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입으로 후하고 몸 안의 모든 숨을 길게 내뱉습니다. 어깨와 목의 긴장을 다 풀어버리세요. 그 다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배에 올린 손이 위로 쑥 올라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잠시 숨을 멈춥니다. 다시 입으로 천천히 들이마신 숨보다 더 길게 후 하고 내뱉습니다. 6, 7, 8. 배가 홀쭉해지면서 배에 올린 손이 아래로 쑥 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을 단 5분만 10번에서 15번 정도만 반복해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 숨만 쉬는데 이게 정말 잠과 관련이 있나요? 네, 이것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리고 깊은 복식 호흡을 할 때 우리 몸은 교감 신경, 싸움 도주 모드의 스위치를 내리고 부교감 신경, 휴식 소화 모드의 스위치를 켭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우리 뇌에 이제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 안전하다. 긴장을 풀어도 좋다. 코르티솔 분비를 멈춰라. 고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안면홍조와 스트레스로 바짝 긴장해 있던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을 수동으로 꺼버리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울던 시상아부를 괜찮아 하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재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호흡을 하는 중에도 온갖 잡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일 반찬 뭐 하지, 손주가 전화했었나 등등. 그럴 때 절대 그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아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저 구름이 흘러가듯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나이 20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느낌으로 의식을 가져오면 됩니다. 잠들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우리의 목표는 잠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편안하게 숨 쉬는 것입니다. 그렇게 5분만 숨을 쉬다 보면 잠은 우리가 쫓아다닐 때는 오지 않다가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선물처럼 스르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갱년기 불면증을 이기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따뜻한 응원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새벽 3시 외롭게 눈을 뜨던 그 막막했던 시간에서부터 시작했지요. 우리의 잠을 방해했던 호르몬의 폭풍, 에스트로겐 코르티솔을 이해하게 되었고 수면제가 왜 정답이 될 수 없는지도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숙면 흑임자 라떼라는 따뜻하고 고소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한 잔에 담긴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그리고 리그난의 과학적인 원리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잠은 낮에 결정된다는 진실을 깨닫고 아침 햇볕을 쬐기로 약속했고 잠들기. 전복식 호흡을 통해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을 스스로 끄는 법도 연습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혹시 너무 많고 거창하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사소한 실천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활짝 젖히고 햇볕을 5분간 느끼는 것. 저녁에 마시던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흑임자 라떼 한 잔을 준비하는 것. 잠자리에 누워 억지로 잠을 청하는 대신 그저 나의 숨소리에 3분간 귀를 기울여 보는 것. 이 작고 부드러운 실천들이 모여 오늘 밤 선생님의 잠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나를 지키느라 고생한 내 몸을 이제는 내가 부드럽게 안아주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 따뜻한 흑임자 라떼 한 잔을 마시고 잠자리에 누워 복식 호흡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밤은 여전히 새벽 4시에 깰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이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면 분명히 깨어있는 시간은 새벽 5시로 아침 6시로 그렇게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밤이 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한 몽롱함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개운함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